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촉촉한 빗방울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인문학 출발 지식의 나무를 완성하라에서 독서력과 독서의 악순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독서력과 독서의 악순환.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는 수학여행의 기원은 18세기 영국 귀족 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귀족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붙여 좋은 교육을 한 다음 소년기를 벗어나면 유럽 대륙으로 수학여행을 보냈다. 그 기간은 며칠이 아니라 자그마치 3년이었다. 이 3년 동안 귀족의 자제들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돌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나라의 문물을 배웠다.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과정이 있었다. 바로 18세기에 백과 전설을 만든 볼테르와 디드로 같은 대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이제 막 소년기를 벗어난 귀족의 자제가 당대 최고 지성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했을까? 물론 필자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이유는 이렇다. 당시 일반 시민 대부분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책은 오직 귀족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다. 그 책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모두 고전에 해당했다. 책 제작 원가가 만만치 않았던 당시에 아무 책이나 만들었을 리도 없고 독자층이 귀족들에 한정되다 보니 오늘날처럼 지나칠 정도로 독자에게 영합하는 책을 낼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책을 읽는다면 당연히 고전이었고 귀족 자제들에게는 이 고전들을 읽는 것 자체가 공부였다. 이렇듯 손에 책을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보듯 고전을 읽고 또 읽었을 테니 그 지적 수준이 오늘날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볼테르 등의 지성들이 아무리 고급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는 데 지장이 없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책을 안 읽기도 하지만 못 읽기도 한다. 책 읽는 재미를 못 느껴서 못 읽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러기도 한다.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하는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 번역상 문제가 없는데도 어렵거나 재미가 없어서 못 읽는 경우는 대부분 바탕 지식이 부족해서다. 서양 고전치고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 한두 마디가 나오지 않는 책이 없다. 조금 수준이 있다 하면 플라톤이나 홉스, 아담 스미스 등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온다. (20에서 30쪽을) 읽다 모르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50에서 60쪽 정도 가면 정신건강을 위해 차라리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수의 열성적인 독자들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표시해 두었다가 따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다른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 어떤 책을 읽어도 재미를 느끼는 진정한 독서가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10년 정도는 부지런히 손에 책을 들고 다녀야 한다. 그것도 주로 읽기 버거운 책들만.
그렇다면 이 소수의 열성파 말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없다. 지금 보는 단 한 권의 책만으로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최고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아예 진도를 뺄 수가 없으니 스트레스만 쌓인다. 읽기 어려워서 못 읽고 못 읽으니 바탕 지식이 안 쌓이고 바탕 지식이 안 쌓이니 어려워서 또 못 읽고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손에서 책을 놓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독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인문학을 강조해보았자 의미가 없다. 책상 다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공중부양을 해보라고 하는 꼴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성인들의 독서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다. 그렇다 보니 출판계는 이런 성인 독자들이 손쉽게 집어들 수 있는 동화책에 가까운 책만 펴낸다. 성인 독자들은 이것도 책이냐 하고 출판사를 욕하면서도 그 책을 산다. 그런 책 말고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책으로라도 정신적 공허와 지적 허기를 채운다. 독자와 출판계 간의 상호 하강 작용이 계속된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CEO 책장에도 만화책과 동화책만 가득 찰 판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하는 독서 운동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서력이 망가진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 않는 반면 그렇다고 사고 수준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동화 같은 책을 읽으면서 깊은 정신적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독서력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먼저 지력부터 높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독서운동에서는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이것이 지력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빈약한 열매가 좋은 거름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기름진 퇴비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력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성인들은 아는 것도 많고 일도 빨리빨리 잘하지만 인류가 쌓아놓은 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수준은 18세기 영국 귀족 소년들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답 역시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체계적인 인문학 바탕 지식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 그 어려운 인문학 책들을 어떻게 읽어? 그러려면 인문학적 바탕 지식이 있어야 할 텐데 게다가 그런 지식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 바탕 지식을 형성하는 적절한 범주의 인문학을 체계적 압축적으로 공부한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바탕 지식을 쌓기 위한 인문학 공부는 인문학 범주 하나하나를 뿌리째 뽑듯이 하는 방식이 아니다. 주요 범주별로 지식의 틀을 잡으면 된다. 미식축구 규칙을 알면 미식축구가 재미있어지고 스모의 규칙을 알면 스모가 재미있어지듯이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한 기본 틀이 잡히면 그 내용이 갑자기 현실적인 의미로 다가오면서 재미있고 친근해진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자신이 미리 갖추어 놓은 성경의 기본 틀에 새로운 지식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의 나무가 완성된다. 이 수준에 이르면 인문학 지식이 지식, 정보와 사회에서의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대중적 인문학 프로그램의 허와 실. 모 대학교 단과대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일이 있었다. 필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인문학 공부 방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발표가 끝나자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16개나 되는 주제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사 같은 과목 하나를 깊이 있게 가르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껴 다른 인문학 주제들까지 공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필자의 대답은 이랬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양 문화사 한 과목을 듣고 재미를 느껴 서양 철학사나 동양 철학사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던가요? 혹은 다른 인문학 과목을 찾아 수강 신청을 하던가요? 대학에서 말하는 인문학 위기는 바로 이런 시각 차이에서 시작된다. 마르크스 강의가 폐강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주제의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약한 냄새에 모두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두리안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열대 지역에 가면 그 과일만 찾는다. 인문학의 맛도 다르지 않다. 인문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접고 일단 전체적으로 인문학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그 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이 맛을 보면 인문학이 과연 고리타분하고 지겹기만 한 죽은 지식인지 아니면 소위 돈 된다는 경영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스스로 분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책에 담긴 16개의 인문학 바탕 지식을 학습하는 주요 목표는 맛보기가 아닌 인문학의 전체적인 틀 잡기에 있다. 요즘 인문학은 대학 안에서보다 밖에서도 대접받는다. 글자 그대로 외화 내빈이다.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에서부터 CEO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까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에서 일반 성인을 위한 인문학까지,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인문학에서 임원, 승진 예정자들의 경영자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까지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중 적지 않은 프로그램이 간판만 인문학이고 내용은 기존의 자기계발이나 감성 위주의 콘텐츠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인문학이 대세라니 온갖 콘텐츠들이 모두 인문학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실제 인문학 콘텐츠라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특정의 단편적인 부분이 인문학의 전체인 양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절대 인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 동양을 알기 위해서는 서양을 알아야 하고 반대로 서양을 알려면 동양을 알아야 한다. 철학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하고 역사를 이해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종합적, 균형적, 체계적인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대부분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 공급자 편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인문학 강좌라는 서비스 상품은 인문이라는 상품 자체의 속성상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두어 시간 즐기고 나오면 서비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 강좌는 테니스 레슨과 비슷하다. 테니스 레슨의 목적은 배우는 사람이 테니스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힌 다음 실제 경기에서 그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테니스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인문학 강좌의 목적 역시 배우는 사람이 그 강좌를 듣고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실제 자신의 삶에 인문학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듣고 즐기면서 소모하는 것이 아닌 삶에 응용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 자산을 갖추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은 과정이 끝나면 강사가 가진 인문학에 대한 주요 틀과 지식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급자가 공급하기 편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수강자가 인문학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부 유명 인문학 강좌의 내용이 소위 응용 인문학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종횡무진으로 다양한 내용을 엮어서 꾸미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인문학 바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강좌를 듣고 지적 희열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바탕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걸리거나 겉돌기 쉽다. 이와 반대로 인문학적 바탕 지식이 없는데도 강좌 내용이 팍팍 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희석된 인문학 강좌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인문학 10%의 유머나 신변잡기 90%를 섞은 내용을 강의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듣기에 즐겁기는 하겠지만 들어가는 시간과 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논어 한 권을 가지고 몇 달간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도 있다. 이런 강좌는 탄탄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회 비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서점에 가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훌륭하게 해설해 놓은 논어 관련 책이 즐비하다. 요즘 사람들은 논어 배우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지식의 나무를 완성하는 16가지 바탕지식. 그렇다면 바쁘게 생활하는 일반 사회인이나 인문학 비전공자 입장에서 인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나아가 그런 지식을 자신의 일이나 전공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이 책에 담긴 16가지 인문학 핵심 테마의 기본 틀과 주요 내용을 먼저 익히는 것이다. 다음 쪽의 표에서 보듯이 이 16개의 테마는 인간의 정신을 형성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제인 역사, 신화, 종교, 정치, 경제, 철학, 과학의 7개 주제와 동서양으로 매트릭스를 그린 후 그 각각의 공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테마들을 고민해 선정했다. 그렇다면 왜 16개인가? 30에서 40개라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10개 미만으로 너무 적으면 중요 지식들의 바탕 지식으로서는 너무 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개의 인문학 테마는 바탕 지식성과 현실성의 기준을 두고 선정했다. 바탕 지식성은 다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응용, 가공, 인용되느냐를, 현실성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를 말한다. 16개의 인문학 테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에 있어서는 동양에서는 사기, 중국 고대사, 일본사, 한국사를 선정했고 서양에서는 로마의 역사와 영국사를 선정했다. 동서양의 역사를 잇는 매개체로서 중동사를 추가했다. 사기는 동양 고전의 시대 배경이 되는 중국 고대사로서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선정했고 일본사는 우리의 이웃나라이기도 하지만 양국 관계상 그 길의 출발로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 선정했다. 로마의 역사는 유럽 공동의 역사이자 조직 경영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선정했고 영국사는 민주주의의 본산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정했다. 신화에 있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하나만을 선정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도 많은 신화가 있지만 인문학에서의 인용도에 있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경, 그리스 철학과 함께 서양 문화의 핵심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필수 교양이라는 점도 반영했다.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 성경, 이슬람교를 선정했다.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유교는 동양 철학사 자체이므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다. 정치에 있어서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선정했다. 국가와 개인이 서로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개인은 책임있는 건전한 시민이기를 포기하게 되고 국가는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기 쉬워진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시민 간의 올바른 관계를 밝힌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계약론을 선정했으며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이론의 인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반영했다. 경제에 있어서는 국부론과 자본론 1을 선정했다. 이 두 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인용도가 높고 21세기의 사회 현실과도 매우 관련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철학에 있어서는 철학의 전체 계통을 파악할 수 있는 동양 철학사와 서양 철학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세 개로 정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서양 철학사와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서양 철학에 있어서 두 철학자의 비중과 영향력이 다른 모든 철학자들의 그것보다 합친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테마는 시대 배경과 함께 두 철학자의 주장들을 살펴보았으며 동양 철학사와 서양 철학사의 경우 철학서의 전체 틀과 주요 내용들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사는 인문학에서의 인용도가 매우 높고 통섭의 시대에 균형 있는 지식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선정했다. 이 테마는 과학의 역사 자체와 함께 과학 분야가 인류 역사의 발전이나 사회과학 분야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는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6개 인문학 바탕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각 테마의 작은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테마에 대한 기본 틀과 주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각 테마들의 기본 틀을 잡아 놓으면 수준 있는 책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마다 그 지식들이 그 틀 어느 위치엔가 자리 잡고 앉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완성된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멋진 일이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지적 희열, 정신적 풍요로움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분 좋은 보너스다. 이 책의 목표는 16개 테마를 통해 인문학 바탕 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동시에 각각 테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테마에 따라 그 전체 줄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다룬 부분도 있고 일부 테마들은 그 테마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봄으로써 인문학 바탕 지식들이 나의 삶과 발전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이 책 한 권으로 16가지 테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모두 공부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인문학 공부의 절반은 마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필자가 소개하는 낯익은 지식들을 따라서 조금은 낯선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자. 인문학 여행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42.195km의 마라톤은 더더욱 아니다. 1km 달리기를 하듯 조금만 참고 견디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인문학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 힘차게 출발해보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지적 희열, 정신적 풍요로움. 마지막으로 느끼신 게 언제세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승부는 이제부터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싶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0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0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